오라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전입니다. 오늘은 3월 28일 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망관부 밑에다가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나저나 제가 이렇게 수염을 기른 지가 이제 3일째가 지금 되어가고 있네요. 제가 이렇게 수염을 기르는 이유는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맨날 저는 아침마다 이렇게 전기 면도기로 이렇게 면도를 하는데 이렇게 맨날 면도를 하다 보면 이게 피부가 좀 아파가지고 가끔가다 이렇게 한번 기르거든요. 얼마 정도 좀 기르다가 잘라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간에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미국 어제 단어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그리고 사망자 수 와 이렇게 적을 수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적었습니다. 어제 단어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10만 명 아니고요. 5만 명 아니고요. 2만 명도 아니고요. 10,000명 아니고요. 단 5,000명 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도 2,000명 아니고요. 1,000명 아니고요. 500명 아니고요. 100명도 아닙니다. 단 42명의 사망자 수가 나왔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굉장히 적은 수치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나 그리고 사망자 수 이렇게 통계치 나와 주고 있고요. 이렇게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나 그리고 사망자 수는 계속 쭉 내려가는 그런 트렌드를 보여줄 것 같네요.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8,126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 환자의 총 수는 100만 명, 계속 이제 100만 명을 유지를 하고 있네요. 뭐 계속 해가지고 사망자들 수 안 올라가서 이렇게 그만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이 됐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뭐 증상 걸려가지고 뭐 심각한 증상은 없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상하이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증가세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드디어 락다운을 시작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락다운을 시작을 하면서 수백만 명이 이제는 집에 갇혀있게 될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까지는 팬데믹입니다. 아직 엔데믹으로 변환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이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람들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뒤로 하고 이제는 전쟁 소식을 한번 보자고요. 이 유크레인하고 러시아의 전쟁 와 벌써 이제 33일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굉장히 긴 전쟁이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장기전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야 진짜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전쟁이 길어질지는 몰랐습니다. 러시아 이 엄청난 막강한 어마무시한 병력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고전을 하는 것을 보니까 유크레인군이 정말로 잘 싸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유크레인하고 러시아는 아마도 내일 그러니까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터키에서 만나가지고 평화협정을 할 것 같다. 평화협정에 대한 회의를 나눌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것은 5차 평화협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평화협정에 앞서가지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유크레인은 중립국으로 남을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빨리 이 전쟁을 끝내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돈바스 지역에 대해서도 이제 타협, 이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크레인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건네주는 걸로 그리고 이 유크레인이 중립국으로 남는 것으로 그리고 안전을 보장받는 것으로 그것을 협상으로 해가지고 빨리 전쟁을 끝내려고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네요. 하지만 미국 국방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푸틴은 지금 이 전쟁을 끝낼 생각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연 내일에 있을 이 평화협정, 이 5차 평화협정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잘 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제발 좀 잘 이 협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전쟁이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또 미국 국방부에서는 푸틴은 지금 이 전쟁을 끝날 생각이 없다고 하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해가지고 푸틴에 대한 비난을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푸틴은 버처다, 뭐 푸틴은 살인자다, 학살자다, 러시아는 이 정권을 빨리 바꿔야 된다, 이런저런 얘기를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러시아는 굉장히 심기가 불편한가 봐요. 불편해가지고 러시아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아주 잘 주시하면서 지켜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지켜본다고 한들 뭐 달라질 게 있을까요? 어쨌든 간에 러시아는 적대국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적대국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체르노빌 근처에서 산불이 났다고 합니다. 굉장히 커다란 산불이 나가지고 1헥타르 이상이 지금 타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산불이 이 체르노빌 원전 있지 않습니까? 체르노빌 원전으로 지금 이렇게 산불이 다가가고 있는데, 유크레인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체르노빌은 러시아군이 장악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좀 산불이 좀 많이 가까이 가면은 이 원전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가지고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만약에 이 산불이 체르노빌 원전을 태워가지고 뭐 냉각기 같은 거 못 쓰고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것도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체르노빌은 예전에 원전이 폭파가 돼가지고 뭐 콘크리트로 싸매고 뭐 해가지고 지금 냉각기 돌리면서 겨우겨우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방사능 이렇게 방출되는 거 막기 위해 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산불이 심해져가지고 뭐 냉각기 꺼지고 뭐 폭파하고 그런다고 하면은 또 다른 제2의 체르노빌 원전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어쨌든 조치를 좀 취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지금 이 전쟁 상황을 보자고요. 이 전쟁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유크레인군이 굉장히 좀 우세에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당연히 러시아군이 굉장히 이 병력이 많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전투상을 본다고 하면은 유크레인군이 계속 이렇게 이 반격을 해대가면서 좀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해요. 특히 이 키우를 본다고 하면은 이 키우 북서쪽에서 유크레인군이 계속해가지고 공격을 계속 해대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포위를 했다고 합니다. 포위를 하다 보니까 어제랑 엊그저께도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대략 한 러시아 군인 10,000여 명 정도가 유크레인군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포위가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가니까 포위가 되면서 이 러시아 군인들이 굉장히 심한 타격을 입고 엄청난 피해를 입고, 지금 러시아 군인들은 벨라루즈로 지금 철수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벨라루즈로 철수를 하면서 거기에서 다시 재정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이제 병력을 강화를 하고 아마도 또다시 나중에 키이우로 쳐들어올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유크레인군이 엄청나게 잘 반격을 잘 해줘가지고 계속 이렇게 밀어내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유크레인군은 북서쪽 쪽으로는 계속 이렇게 밀어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도 계속 러시아군의 이제 반격을 가하면서 계속 밀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는 뭐 한 20km 정도 이렇게 밀어내면서 계속 반격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다른 이 러시아 군인들은 이 키이우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포격을 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포격도 이제는 키이우에 이제 직접적으로는 거의 오지 않고 이제 키이우 외곽 쪽으로 좀 밀려났다고 해요. 포격 역시 계속해가지고 밀려나면서 이 키이우 도시에는 상점들이 이제는 하나둘씩 오픈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키이우 도시는 어느 정도 좀 평화를 찾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유크레인군 그리고 국제적으로 만들어진 의용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군인들이 엄청나게 잘 반격을 해줘가지고 키이우는 굉장히 안전해졌다.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안전해졌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크레인군하고 국제적 의용군 너무나 대단하고요. 정말 잘 싸워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키이우가 어느 정도 좀 안전이 보장이 되면서 키이우에 있는 주민들이 이 키이우 도시를
요새화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새화를 만드는 것은 뭐 모래주머니 쌓아놓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바리케이드 쳐놓고 네, 이렇게 계속 요새화를 만들고 있다고요. 네, 어느 정도 이제 평화는 되찾았지만 러시아군이 언제 또 어떻게 쳐들어올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모두 다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모래 주머니에다가 모래를 채워가지고 뭐 바리케이드도 만들고 그리고 뭐 쇠 바리케이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여기저기다 세워두고 요새화를 계속 만들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도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유크레인군은 키이우, 수미, 하르키우 이런 지역에 계속해가지고 유크레인군이 러시아군을 상대를 해가지고 반격을 계속 해대가면서 계속 러시아군을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유크레인군 정말 잘 싸워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르핀 지역에서는 유크레인군이 반격을 계속 잘 해줘가지고 이르핀 지역을 다시 탈환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계속해가지고 밀리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가장 심각한 곳은 이 마리오폴입니다. 마리오폴. 이 마리오폴은 지금 뭐 한 달이 넘도록 계속해가지고 함락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마리오폴은 모든 것이 끊긴 상황이라고 합니다. 보급도 모두 끊긴 상황이라고 하고 뭐 물도 없고 식량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유크레인 정부에서도 마리오폴에 있는 군인들한테 그만하면 됐다. 빠져나올 수 있으면은 안전하게 잘 빠져나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상태라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오폴에 있는 군인들은 자신들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 가지고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까지 러시아와 싸워가지고 러시아 군대와 싸워가지고 이기겠다라고 하면서 결사항전을 외치고 있다고 해요. 와 정말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계속해가지고 러시아 군인들이 그러니까 이 러시아 군대 그리고 체첸군 이렇게 모여가지고 계속 이렇게 시가전을 하면서 계속 밀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뭐 마리오폴 남부 지역은 거의 다 러시아 군인이 점령을 한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가전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가전을 하다 보니까 점령하는 게 좀 느리다고 하네요. 유크레인군이 계속 곳곳에 숨어 있어가지고 뭐 저격을 하든지 아니면은 게릴라전을 펼치든지 해가지고 러시아 군인들을 계속 이제 타격을 주고 있다고 하기는 하네요. 어쨌든 간에 거의 다 넘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넘어갔지만 계속해가지고 유크레인군은 결사항전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아마도 곧 함락이 될 것 같다 라고도 이렇게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마리오폴은 곧 함락이 될 것 같다 라고 뉴스에 올라온 게 한 2, 3주 전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함락이 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또 뉴스에 곧 함락이 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지만 이게 또 얼마나 갈지는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마리오폴 시장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마리오폴에 민간인들 사망자들 수가 5,000명이 넘어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마리오폴에 있었던 인구들,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인구들의 한 3분의 1이 그냥 사라졌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비극이 아닐 수가 없고요. 어쨌든 간에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 이래야 빨리 좀 평화 협정 좀 잘 이루어져 가지고 전쟁이 멈춰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러시아가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작전을 완료를 했다. 우리는 목표를 완료를 했다 하면서 1차 작전이 이제 끝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요 도시들 이제 공격하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그만하고 이제 돈바스 지역, 그리고 이 마리오폴 지역으로 병력을 좀 더 강화를 한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그것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러시아 쪽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는 그렇게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정작 실상을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군이 이런 주요 도시들을 함락을 시키려고 하더라도 지금 못하고 있어가지고 말을 바꾼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저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함락을 계속 하려고는 했지만 함락이 되지 않다 보니까 러시아군이 그냥 빠져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빠져나오고 그냥 돈바스 지역이나 확실하게 점령이나 하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플랜 A, 첫 번째 군사작전은
망했다라는 거죠. 실패했다라는 거죠. 러시아 군인이. 러시아 군인이 이 플랜 A는 실패를 하고 지금 플랜 B로 지금 바꾸는 것 같습니다. 병력을 좀 더 이렇게 동부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가지고 이제 동북 쪽을 차츰 확실하게 하나둘씩 이제 조금씩 천천히 밀고 들어갈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이 전쟁이 굉장히 장기화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르손 지역을 본다고 하면은 이 헤르손 지역에서는 그 어떤 공세 작전도 펼쳐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 헤르손 지역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무기도 들고 있지 않고 시위를 하고 있었던 이 헤르손 주민들을 무력으로 해산을 시켰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총으로 쏘고 최루탄 날리고 이렇게 무력으로 시위대를 해산을 시키다 보니까 여기에 있었던 헤르손 주민들이 민병대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러시아 군인들을 지금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민병대뿐만이 아니라 유크레인 군도 헤르손 지역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제 반격을 하고 있어가지고 잘하면은 헤르손 지역을 다시 재탈환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오데사 지역에서는 러시아 정찰기가 이렇게 돌아다녔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찰기가 돌아다닌 뒤에는 정찰을 한 정보를 토대로 아마도 이 오데사 지역을 러시아 군함이 포격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하지만 상륙작전 같은 것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마리오폴에 정박이 되어 있었던 이 상륙함들 있지 않습니까? 이 상륙정들이 포격을 당해가지고 한 척은 침몰을 당하고 네 척은 파괴가 되고 이래가지고 상륙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륙작전은 하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에 반해가지고 이렇게 군함 같은 것들로 포격은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 장군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살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장군들 사망률이 2차 대전 이후로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높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러시아의 장군들이 많이 사살을 당하냐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살을 당하냐 하면은 도청을 그렇게 잘 해가지고 유크레인군이 그래가지고 이 장군들이 어디에 있다라는 게 이렇게 발각이 돼가지고 유크레인 저격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크레인 저격수들이 이제 거기에 가서 그렇게 많이 저격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장군들이 지금 사망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크레인군 잘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는 이 유크레인 전쟁에서 교착 상태로 지금 빠지고 있다. 지금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공교업 같은 것도 지금 못하고 있고 좀 멈춰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유크레인은 푸틴의 아프가니스탄이다 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 소련 시대 때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10년간 전쟁이 갔거든요. 굉장히 장기전으로 이 전쟁을 했는데 그런데 이 10년간 전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침공은커녕 함락은커녕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이 아프가니스탄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이렇듯 지금 러시아가 하고 있는 유크레인 전쟁은 푸틴의 아프가니스탄이다. 새로운 아프가니스탄이다. 유크레인이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푸틴은 지금 러시아가 유크레인을 침공을 하면서 전쟁을 시작을 했지만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 전쟁이 장기간이 된다고 하더라도 푸틴, 러시아는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리죠. 아마도 그럴 것 같고요. 이 전쟁은 푸틴, 러시아 쪽이 완전히 완패한 전쟁입니다. 당연히 유크레인이 가장 타격을 입었죠. 침공을 당했으니까. 그런데 뭐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고 그리고 유크레인한테도 지금 계속 전쟁에서 조금씩 밀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은 100% 러시아가 진 거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MBC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 74% 정도는 아마도 미국이 이 유크레인하고 러시아 전쟁에 참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가 된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미국이 아마도 참전을 할 것 같다 라고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그리고 이제 군사적으로도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미국이 이 유크레인에 있는 인프라를 보호를 해주기 위해 가지고 1억 달러를 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밝혔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는 이 비우호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비우호 국가들에 대한 입국 금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뭐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이런 러시아한테 비우호적인 국가들은 러시아에 이제는 입국을 못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뭐 러시아 안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러시아 가봤자 춥기만 하지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그리고 이 아부다비, 이 투자 은행들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이제 중단을 한다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헤이네켄 맥주 회사 있지 않습니까? 이 하이네켄 이 맥주 회사에서 러시아에 있는 모든 사업을 철수를 하겠다 라고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전쟁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러시아가 이렇게 어마무시한 공세를 펼치면서 이 전쟁이 굉장히 빨리 끝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쟁을 33일째가 접어들면서,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조금씩 밀리고 있으면서 전쟁이 더욱더 장기화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이 전쟁이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전쟁은 지금 장기화로 될 것 같고, 그리고 내일은 터키에서 5차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냥 조금만 전진이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푸틴은 지금 이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다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전쟁은 좀 장기화로 되어 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제발 이 피해 상황 좀 빨리 좀 더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제 생각은 빨리 좀 이 전쟁이 평화적으로 평화협정을 잘 맺고 좀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 전쟁을 빨리 좀 끝내려고 중립국으로 있겠다, 돈바스 지역도 어느 정도 주겠다, 그렇게 계속 한 발자국씩 물러서고 있다고 합니다. 푸틴도 좀 물러서가지고 이 전쟁 좀 빨리 좀 끝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이 전쟁 뉴스 뒤로 하고 또 다른 뉴스도 보자고요.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 오늘은 봄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와, 또 굉장히 상그러운 뉴스네요. 굉장히 상큼한 뉴스인데, 미국 여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가 내리지 않기로 유명한 곳인데, 이렇게 봄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너무나 기쁘고요. 봄비가 이렇게 캘리포니아에 내리면은 꽃 같은 것들이 굉장히 급하게 많이 또 피더라고요. 꽃 같은 거 많이 피면은 너무나 이쁘죠. 또 나중에 이렇게 뭐 돌아다니다가 꽃 많이 보이면 한번 사진 찍어서 올려보도록 또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한 감옥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역시 미국 교도소는 좀 굉장히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이 억만장자세 있지 않습니까? 1억 달러 이상 보유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한테는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산이 1억 달러 이상인 사람들인 이제 초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한 0. 몇 퍼센트라고 하는데 0.00 뭐 1% 뭐 어쨌든 굉장히 적은 수의 이 초부자들한테 억만장자세를 매기는 것을 다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한 20% 정도의 세금을 매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인들은 바이든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간당 뭐 40% 정도의 지지율밖에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미국인들 중에 대략 한 70% 정도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하고 있는 유크레인 러시아 이 전쟁 대응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 지금 뭐 형편없다라고 그렇게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또 기름을 붓는 듯한 또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은 굉장히 늙은 리더십이 있다. 미국의 리더십은 굉장히 늙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뭐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전 대통령인 트럼프, 그리고 지금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
뭐 둘 다 굉장히 고령이죠. 제발 다음 대선 때는 좀 젊은 리더십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리고 어제 또 좀 굉장히 깜짝 놀랄만한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제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거든요.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윌 스미스 아시죠? 이 윌 스미스 배우가 나무 주연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나무 주연상을 받고 이렇게 있다가 크리스 락이라고 이렇게 좀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크리스 락이 또 올라와가지고 이제 시상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좀 선을 넘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윌 스미스 부인이 좀 지병 때문에 이제 탈모가 와가지고 머리를 밀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머리를 민 것에 대해 가지고 이 탈모에 관해 가지고 이 윌 스미스 부인을 가지고 좀 개그 소재로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윌 스미스가 열받아가지고 폭발해가지고 생방송이었거든요. 이 아카데미 시상식 무대에서 이 크리스 락을 뺨때기를 이렇게 후려 갈겼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아카데미에서는 그 어떤 것도 폭력은 용납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여론을 본다고 하면은 어떤 쪽에서는 크리스 락이 좀 선을 넘었다라고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조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윌 스미스가 어느 정도 이해는 되기는 되지만 그런데 이런 생방송 무대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커다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뺨때기를 이렇게 싸다구를 날린다. 그거는 또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건 좀 대처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또 어떤 부류에서는 지금 윌 스미스가 받은 이 나무주연상을 뺏어서야 한다. 이거 취소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베스트 픽처 이 상으로 애플 스트리밍 서비스 영화인 코다가 받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 최고의 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면서 넷플릭스를 제쳤다. 애플 플러스에서 애플 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넷플릭스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쳤다. 상으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콜로라도에서는 또 산불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산불 때문에 2만여 명 정도가 지금 대피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진화율은 35% 정도가 된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살바도르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단 이틀간 76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살인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엘살바도르 정부는 지금 비상사태를 30일간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비상사태 30일간 선포를 하면서 무장 군인들 그리고 무장 경찰들은 지금 곳곳에 배치를 해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범죄와의 전쟁을 이제 30일간 한다라는 거죠. 과연 누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는지 이런 깽단들이겠죠. 깽단 조직들 이런 조직들을 잡기 위해 가지고 지금 거리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엘살바도르 뿐만이 아니라 어제는 또 멕시코에서 미초이칸이라는 이 지역에서 이 투개장 있지 않습니까? 불법적으로 하는 이 투개장에서 총격 난사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총격 난사 사건 때문에 20명 가량이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남성 16명, 여성 한 4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 안에서 탄피가 100개 이상 발견이 되는 등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랐고 있습니다. 이 멕시코 미초아칸 이 지역에는 이런 조직 폭력배 이런 게 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조직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 미초아칸은 멕시코에서 이 아보카도 생산이 굉장히 또 많이 되는 곳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미국 검열하는 사람이 멕시코에서 이제 협박을 받았다고 제가 뉴스에서 얼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곳이라고 합니다. 이곳. 그러니까 이곳에 이렇게 많은 조직들이 있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용의자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하고요. 멕시코 경찰은 조사는 한다고는 하지만 과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잘 모르겠고요. 뭐 어쨌든 간에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오늘 출발을 하자마자
혼조세로 처음에는 출발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혼조세로 출발을 했다가 지금은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네요.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7%, S&P 500은 마이너스 0.4%,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0.2%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나스닥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스닥이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테슬라가 이렇게 나스닥을 이끌고 이렇게 조금 상승으로 가다가 지금은 다시 이렇게 하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를 본다고 하면은 8.3% 정도 폭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테슬라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테슬라가 오르냐면은 테슬라가 또다시 주식을 스플릿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테슬라 주식을 스플릿을 한 지 2년이 지금 지났거든요. 2년 만에 테슬라 주식도 스플릿을 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뉴스가 올라오자마자 테슬라 주식 굉장히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태네요. 그러면서 이 테슬라의 중국 공장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중국 공장이 지금 가동이 중단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하이가 봉쇄령에 지금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상하이에 있는 이 테슬라 공장이 지금 가동이 중단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애플은 아이폰 SE 있지 않습니까? 새로 나온 아이폰 SE의 생산량을 지금 20% 정도 감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아이폰 SE 뿐만이 아니라 에어팟 있지 않습니까? 이 에어팟도 지금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생산량을 줄이냐 하면은 지금 이 유크레인하고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공급망이 또다시 조금 위태위태하다고 합니다. 이 반도체 공급량이 지금 좀 위태위태해가지고 이 아이폰 생산량도 줄이고 이 에어팟 생산량도 지금 줄이고 있다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월마트에서는 담배 판매 있지 않습니까? 이 담배 판매를 하나 둘씩 지금 줄여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담배는 뭐 100회 무익하죠. 담배 빨리 미국 전역에 있는 월마트에서 판매 금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굉장히 또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7%급 상승을 하면서 47,000달러를 돌파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엔화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엔화는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유가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유가는 2% 정도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2% 정도 이렇게 많이 내려간 이유는 지금 중국이 또 이렇게 상하이를 폐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봉쇄를 하면서 기름 수요가 좀 어느 정도 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유가가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